오늘 소개드릴 책은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입니다. 우종영 지음 메이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30년간 아픈 나무들을 돌봐온 나무의사 우종영 씨가 나무에게서 배운 삶의 지혜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나무를 만나다. 문제야. 어린 시절의 내가 꼭 그랬다. 남들은 한두 해 겪고 마는 사춘기를 나는 성장기 내내 아주 호되게 알았다. 색약 판정을 받고 유일한 꿈인 천문학자의 길을 포기한 다음부터는 더 그랬다. 술과 담배를 배운 것도 그때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밑도 끝도 없이 치밀어 오르는 세상에 대한 분노가 풀리기는커녕 더 쌓여만 갔다. 그렇게 허송세월한 시간이 얼마일까? 20을 넘기고 군대를 가고 중동에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다. 처갓집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결혼인데 27살에 별반 재주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굶길 수는 없는 노릇. 중동에 가서 벌어온 돈으로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시작했더랬다. 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무와 꽃을 키워서 팔면 돈벌이가 되겠지 싶어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꼭 3년 만에 폭삭 망해버렸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지만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내 자신이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때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망연자실한 채 북한산에 오르길 며칠. 어느 날 정상에 올라섰는데 그만 삶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못 하나 제대로 한 게 없구나. 차라리 죽어버리자.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리. 그 순간 문득 나무가 내 눈에 들어왔다. 어린 시절 학교보다 산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는데 그러고 보면 지나간 내 삶의 언저리에는 항상 나무가 있었다.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말없이 위안이 되어주고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고 생활의 기반도 되어주었던 나무. 그렇게 지난 세월 나무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는데 갑자기 나무가 내게 이런 말을 하는 듯 했다. 나도 사는데 너는 왜 아까운 생명을 포기하려 하는 거니? 죽음의 문턱에서 나무가 나를 부른 거였다. 한번 뿌리를 내리면 평생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그러나 결코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나무가 말이다. 순간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내 곁에 항상 있었지만 그 존재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나무를 나는 그렇게 만났다. 어느 날 나무가 내 곁으로 왔다. 3000년을 사는 나무에게 배운 것. 주목나무. 살아 1000년, 죽어 1000년, 썩어 1000년. 합해서 3000년을 이어간다는 주목나무. 얼마나 줄기가 붉었으면 그 이름까지도 붉을 줄을 써서 주목이라 했을까. 어느 해 겨울 태백산에서 검붉은 주목나무를 만났을 때가 생각난다. 해발 1000m의 깊은 계곡에서만 자라서인지 곱게 뻗은 가지에서 느껴지는 세월의 빛은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닌 모진 세월을 이겨낸 기나긴 인고의 산물로 여겨졌다. 1000년 전 이 자리에서 누군가 나처럼 주목나무를 바라보았을 거라는 생각에 더욱더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마도 나는 주목의 향취에 중독된 것이었을 게다. 1000년을 살아간다는 주목나무가 기껏 반백년 조금 넘은 인생을 산 내게 무언가 할 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은 자꾸 태백산을 향하고 있었다. 한번 나무에 취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나. 주목나무를 떠올리며 문득문득 상념에 젖어드는 내게 주변 사람들은 그만 좀 하라며 걱정하는 소리를 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을 듣는 순간에도 나는 내 생각에 빠져 주목나무 얘기를 꺼내곤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나무 얘기를 전했는지. 그렇게 나에게서 주목나무 얘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한 후배가 있었다. 워낙 말이 없던 녀석은 그저 미소를 머금으며
가만히 내 얘기를 들어주었고 녀석의 참을성 덕에 나는 원없이 나무 얘기를 풀어놓을 수 있었다. 녀석과 만난 지 얼마가 지났을까? 어느 날 아침 그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편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갑자기 두통이 생겨 병원을 찾았는데 엉뚱하게도 위암 말기라는 것이었다. 암세포가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된 지 오래인데 여태까지 몰랐냐고 의사가 오히려 대묻더란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그들 부부는 어린 시절 소꿉동무로 만난 사이였다. 남자 쪽은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랐고 여자 쪽 역시 홀아버지를 모시고 어렵사리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라 연애다운 연애는 꿈도 꾸지 못했다. 공원 앞 자판기에서 몇백 원짜리 커피 한 잔을 뽑아 나눠 마시는 게 데이트의 전부였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세상 어느 연인보다도 행복해했고 절망스러운 서로의 현실을 다독일 줄 알았다. 결혼 전 어느 늦은 밤 술에 만취해서 나를 찾아온 녀석이 그랬다. 형 있잖아. 오늘 우리 애인을 만났는데 감기 몸살에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 열이 펄펄 끓는데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참고만 있었대. 그 돈으로 나 생일 선물 사주려고. 단칸방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한 그들. 어려운 형편에 홀아버지까지 모시느라 허리가 휘는 날들이 계속됐지만 두 사람은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를 보듬어 안았다. 몸이 약한 아내가 안쓰러워 석 달치 점심값을 아껴 보약을 지어오는 남편과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남편이 불쌍하다며 매일 저녁 눈물 짓는 아내. 그렇게 둘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녀석이 이제 길어야 한두 달밖에 못 산단다. 병원비가 없어 항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터였다.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가는 녀석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그런데 그들 부부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지 늘 웃는 얼굴이었다. 한 번쯤은 나를 붙잡고 울 법도 한데 그러면 감싸 안고 다독여줄 준비도 되어 있는데 녀석도 그의 아내도 너무나 씩씩했다. 한 번은 너무나 엉뚱한 녀석의 행동에 오히려 내가 웃었더랬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녀석이 제 아내를 침대에 눕혀놓고는 자장자장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닌가. 지난밤 너무 아파 고생을 했는데 그런 자신 때문에 아내도 잠 한숨 못 잤단다. 싫다는 아내를 억지로 눕히고는 우격다짐으로 다독이는 중이었다. 나를 보더니 저도 쑥스러운지 머리를 극적였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어느덧 걱정을 잊고 있었다. 또 병원에서는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이 저렇게 밝고 씩씩하다면 언젠가 기적처럼 툭툭 털고 자리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바보 같은 착각일 뿐이었다. 녀석의 웃는 모습을 보고 돌아선 며칠 뒤 이른 새벽 나는 비몽사몽간에 녀석의 부엄을 전해들었다. 녀석의 아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마지막까지 웃으며 떠났다고 모두에게 인사 전하더라며 남편의 죽음을 알렸다. 헐레벌떡 영안실로 달려갔더니 영전을 지키는 건 그녀뿐이었다. 병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환한 웃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제야 드는 생각. 그 녀석이 정말 죽었구나. 뭐라고 위로의 말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 내게 그녀가 다가와 남편으로부터 주목나무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 침대에 누운 남편을 본 순간 울음이 물밀듯 밀려오는데 남편이 그런 자신을 다독이며 주목나무 얘기를 꺼내더라는 거였다. 태백산의 주목나무가 살아 숨쉬는 동안 꼭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그러니 나 떠나보내고 나서 울지 말라고. 낮 동안에 내가 보았던 그들의 웃음은 매일 한 차례씩은 찾아오는 고통을 그렇게 이겨낸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네들의 힘겨운 싸움 한가운데에는 몇백 년을 하루처럼 살아온 주목나무가 있었다. 죽기 바로 전날 밤 마지막으로 녀석이 아내에게 남긴 말.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주목나무처럼 오래오래 같이 살자. 그 뒤 나는 주목나무를 떠올릴 때마다 못다한 그들의 사랑 때문에 한동안 가슴이 아팠다. 영원이라고 운명 지어진 사랑 앞에 왜 하필 그런 고통이 따라야만 하는 걸까? 하지만 이제는 정리된 마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늦가을 찬설이를 맞은 달래가 더 깊은 맛을 내듯 사랑도 그만큼의 시련이 있은 후에야 더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조금은 알 것 같다. 이제 나는 주목나무를 보며 빌어본다. 녀석의 말처럼 다음 연에서는 주목나무처럼 오랜 시간 함께하며 행복하기를. 그래서 이번 생에 못다 이룬 사랑을 꼭 완성하기를.